네, 반갑습니다. 2023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용원입니다. 오늘은 그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 어쨌든 두 개 똑같이 그 선생님을 이제 양성하는 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조금 그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뭐 교대, 사대 모두 다 그 4년제 대학이지만 근데 이제 교대는 아시겠지만 그 하나의 독립된 대학으로 그 교명을 교육대학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서울교대라든지 뭐 경인교대, 공주교대 이런 것처럼 그 독립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분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무조건 또 교대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딱 교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반 대학 내에 단과대학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 초등교육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자체 내에다가 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독립된 대학 내에 또 다른 단과대학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는 아마 웬만큼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대학 중에서도 보면은 꼭 무조건 사범대학이라고 칭하지는 않고요. 뭐 호남대학처럼 그 사범대학이 아닌 그 인문사회과학대학 내에 뭐 유아교육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총신대학교 같이 뭐 단과대학으로 이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뭐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뭐 기독교 교육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사범대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교대는 그 설립 주체가 그 국가로 이제 모든 교대는 이제 국립대학이지만 그 사범대학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대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도 뭐 강원대학이라든지 경북대, 서울대,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대학이지만 뭐 고려대나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사립대학에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저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면 그 우리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설립 형태가 크게 뭐 공립이냐 국립이냐 사립을 하고 나누는데 그 국립은 이제 국가가 세운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세운 대학이고, 그다음에 사립은 뭐 기관 아니면 이제 개인이 세운 대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대학의 분류 같은 경우들도 조금 알고 두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보는데 그 우리가 특히 이제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사립대학보다는 등록금이 매우 좀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 사립보다는 이제 국공립대학 이제 뭐 이런 쪽을 선호하는 경향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그 교대는 그 설치 목적 단위가 그 초등교육과라는 단위가 하나지만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뭐 미술교육과 등 다양한 이제 모집 단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초등, 중등 교육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초등교육은 대부분 이제 그 담임 선생님제로 해가지고 그 한 분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교과별로 담당 선생님이 따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과가 여러 개로 이제 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화면에 있는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육대학, 이제 특히 이제 그 초등교육을 가리키는 교육대학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육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초등교원 양성 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이제 교육기관인데요. 그 특히 이제 뭐 고등교육기관, 뭐 교육대학 또는 교대로서 이제 많이들 이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교대를 그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 초등교원 임용 경쟁 시험에 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등교육의 특징을 보면은 그 우선은 그 올해 이제 2023학년도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올해가 이제 22년이지만 실적으로 이제 입시는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좀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무조건 그 1년을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이제 입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는 순수하게 그 10개의 교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화여대라든지 제주대, 교원대 등 해가지고 총 4,19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원 내 기준, 특히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2,477명이고 정시는 1,715명을 모집을 해서 그 수시 비중이 2020학년도에 2학년도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높아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교대는 그 모집단위 특성상 대부분 전형이 그 인적성 면접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 준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그 충실한 어떤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과 수업 중 뭐 토론이라든지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과 외 활동에서도 어떤 다양한 소통이라든지 공감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마 이제 그 우리가 그 교대 면접이라든지 교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이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교대도 면접이 무조건 다 그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 학교마다도 약간 좀 그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모집 요강을 그 꼼꼼히 살핀 다음에 면접 준비라든지 수시 지원, 이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로서 이제 수시를 얘기하는 거지만 약간 좀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한국교원대학만 이제 가군에서 45명을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12개 대학, 그러니까 초등교육과가 있는 12개 대학 같은 경우는 다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정시는 나군에서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교대라든지 제주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그 학생부 교과, 우리가 이제 그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도 있고 뭐 논술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는 서울교대, 제주대, 이화여대만 교과 전형도 선발을 한다. 예,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주요대 입시와 마찬가지로 그 교대도 그 수능 전형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교대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특히 학종, 그래서 이제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꼭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뭐 서류 준비라든지 그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수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모집 시기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그 서울교대, 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제주교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교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총 121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종합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교원대학만 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나군에 그 선발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대학교 이제 요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들어가면 다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도 그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요강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다 맞는 이제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입시 전략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입시 요강은 꼭 내가 지원하는 대학만큼은 꼼꼼하게 그 참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대 수시 모집을 보게 되면요. 그 일반 전형이 있는데 수시는 대부분 이제 학종이죠. 근데 아까 이제 뭐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1단계에서 매파스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그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또 면접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그 단계별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서류 전형으로 바로 이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그 전형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교대의 학교장 추천, 이화여대 뭐 고교 추천, 제주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다 그렇다고 뭐 면접을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 전형별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경인교대의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제주대 학생부 교과 전형, 춘천교대 적인성 인재 전형이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대학들 중에서 특히 그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면접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그 힘들어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춘천교대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최저는 그 다수의 대학에서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대학에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꼭 그분을 상기해 두시고요. 무조건 이제 뭐 학종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최저를 안 본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그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내 일반 전형 현황을 보게 되면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지만 뭐 교직 적성과 학교장 추천. 근데 이제 그 교직 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하고 2단계 그러니까 면접 30%를 해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 합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서류 평가 100으로만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학을 지원할 때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전형명 하나로만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형을 뭐 2개로 분류를 해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제 그 나의 적절한 그 전형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 적성으로 해서 단계별로 뽑고 그다음에 또 광주교대도 단계별 전형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교대도 단계별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뭐 교과로 뽑는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종합으로 뽑는 교직 인적성 우수, 그다음에 종합으로 뽑는 사양 인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뭐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뭐 교직 인적성 우수 요거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양 인재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뭐 교과로 하는 이제 고교 추천이 있고 종합으로 하는 이제 미래 인재 여기서도 이제 그 단계별과 그다음에 또 뭐 일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단계별로 했을 때 뭐 1단계에서 뭐 2배수, 3배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2배수, 3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10명을 뽑는다. 10명을 뽑는데 그러면 1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2배수니까 20명을 선발을 하고 그 20명이 그 2단계로 내려와서 1단계의 성적과 면접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10명을 치러주는데 특히 이제 그 단계별 전형에서 배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20명이기 때문에 10명이기 때문에 20명을 뽑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20명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20등까지 한 학생의 동점자가 뒤에 10명이 더 있다. 그렇게 되면은 20명이 아니라 뭐 25명이라든지 30명
최종적으로 이제 동점자까지 다 뽑기 때문에 결국은 배수는 2배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이제 조금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 같은 경우도 교과와 이제 종합으로 나눠서 뭐 일괄이냐 단계별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교대 같은 경우도 그 단계별 전형이고 진주교대, 청주교대 다 단계별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교직 적인성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 합산으로 해서 서류 평가로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좀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좀 눈여겨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도 단계별 전형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대학마다 약간 이제 그 학생들을 뽑는 전형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나에게 그 적합하고 그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잘 선택을 해서 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 뭐 경인교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10개 대학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보게 되면 공주교대 같은 경우도 뭐 종합으로 해가지고 지역 인재로 해서 한 120명, 뭐 단계별로 뽑고 광주교대도 광주인재, 전남인재, 그 다음에 부산교대도 지역인재가 있고 대구교대도 마찬가지고요. 진주교대, 뭐 제주대, 그 다음에 청주대, 뭐 춘천교대 다 그 지역인재 전형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른교회 전형이라고 있는데 약간 좀 뭐 옛날처럼 이제 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회 전형은 한 431명을 모집을 하고요. 모집 규모가 그래도 상당히 조금 큰 편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쪽에 또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형이 조금 약간 좀 다르게 되면 중복 지원을 가능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형이 많아도 중복 지원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른 기회 전형에 그 대학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전형명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종합으로 해서 뭐 경인교대 예를 들어보면 뭐 국가보훈 대상자, 뭐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장애인 학생, 그다음에 사회 5도 학생으로 해가지고 정원 내외로 해가지고 어떤 그 전형 방법을 그 단계별로 해서 그 학생들을 좀 뽑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좀 뭐 부합이 된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고른 기회 전형이다 보니까 뭐 일반 전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보다는 약간 좀 성적대가 조금은 낮아져도 좀 지원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도 내가 이제 좀 이런 자격이 내가 주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초등 뭐 다들 이제 그런 교른 기회 전형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이제 좀 그 보시고 좀 지원 전략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하게 이제 그 펼쳐져 있기 때문에 꼭 그 내가 지금 현재 현 위치에서 그 맞는 전형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가 그 교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합격률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안 되더라도 뭐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좀 유리한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모집 요강에 그 항상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집 요강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뭐 어디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 회사의 어떤 정보를 알고 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모집 요강을 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집 요강 속에서 내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모집 요강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2학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하고에 약간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 예, 그거를 좀 하나 보게 되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모집 인원이 변경이 뭐 교직 적성 인원이 재작년, 작년, 올해, 예, 계속 인원들이 좀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교직 적성 인원이 247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7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단 이제 계열 구분 없이 그 고교별 2명, 다만 이제 전형별로 복수 지원이 이제 금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의 그 2단계 집단 면접이 폐지가 된다.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 방법의 변경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 그 다음에 대학 자체에 개발된 면접 문항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면접 문항이라든지 어떤 뭐 면접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또 뭐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자기네들이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도 떠돌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그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다 폐지가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가 교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서류를 그 낼 때 학생들이 약간 좀 부담이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라는 전형이 완전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히 이제 뭐 컨설팅을 받다 보면 그 약간 이제 이런 그 매년 이제 바뀌는 이제 뭐 전형이 폐지가 됐다든지 신설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전형으로 이제 좀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 또 학교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이제 또 너무 이제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못 가지다 보면 그 전년도 이제 전형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그 학생들이 꼭꼭 좀 챙겨서, 예, 그 전형에 맞는 것들을 미리 이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그 모집 인원이 변경이 있는데 교직 적성 인재가 30명에서 이제 80명으로,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선발이 70명에서 110명으로, 요거는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 예, 동일하게 그 인원이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능, 예, 반영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뭐 지적 역량이라든지 인성, 교직, 인사소통 이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꼭 공주교대뿐만 아니라요. 웬만한 이제 그 교대가 거의 다 어떤 뭐 지적 역량이라든지 뭐 인성이라든지 교직 역량, 뭐 의사소통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교대 같은 경우도 그 교직 적성 우수자의 그 인원이 좀 줄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왜냐하면 인원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점수대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느는 경우와 주는 경우, 예, 이런 것들을 잘 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그 전형 비율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1단계에서 뭐 성적 1단계 성적 60%하고 면접 40%가 이제 1단계 성적 70%하고 면접 30%. 예, 올해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면접이 좀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1단계 성적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교대 같은 경우도 그 참승 인재가 70명에서 65명으로 이제 전년도에 이제 변경이 되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예, 65명을 선발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그 학교장 추천이 60명에서 50명으로, 근데 기회균형은 15명에서 19명으로 좀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도 뭐 국영수탐,
그다음에 탐구는 이제 두 개 평균으로 했을 때 4합 9. 근데 이제 수학에서 특히 이제 그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보는 뭐 이과 쪽 그 지원 성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라든지 과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약간 지금 최저학력 그 합의 수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4합 9에서 4합 11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이과 학생들도 예, 좀 지원이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교대 같은 경우도 그 초등 교직 적성자가 94명에서 이제 74명으로 이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재상의 지표를 좀 구체화한 것이 이제 또 부산교대의 특징인데요.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예, 요거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 뭐 수용 능력이나 표현 능력, 그다음에 토론과 조정 능력, 예, 요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의 융합 역량이다. 그랬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성, 정보 기술 활용 능력,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그런 거 구체화를 했기 때문에 부산교대를 이제 좀 지원할 때 이제 요것을 좀 참고를 해서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그 면접 준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뭐 그 서류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꾸밀 때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조금 그 작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전형, 교과 성적, 뭐 고교 성적 우수자가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 적성 우수자가 10명에서 이제 40명이 전년도에 늘어났고요. 올해도 똑같이 4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그 21세기 교직 적성자 뭐 인원을 7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50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원이 예, 줄어드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그 학종에서 장애인 등 뭐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선발을 안 했다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을 완전히 그 제한을 없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요거에 또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좀 진주교대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춘천교대는 그 수시에서 196명에서 194명으로 약간 뭐 조금 인원이 뭐 그렇게 미세한 차이로 좀 줄어드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형 방법은 단기 전형에서 그 일괄 서류 전형으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교대의 모든 전형들은 그 면접이 다 폐지가 됐다. 이제 그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도 국수 영탐, 그다음에 탐구는 이제 두 개 과목 평균으로 하는데 합이 10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4월달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벌써 다 치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또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부합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도 살펴보면서 예, 교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 예,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대 같은 경우도 그 국수영탐 그 최저학력 기준이 합이 14에서 12로 줄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년도 수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 뭐 한 번도 이제 좀 치러보지 못했던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선택형 수능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화작이냐 엄매냐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치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공통적으로 이제 취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대가 약간 좀 오르고 내리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은 약간 좀 최저학력 기준에 그 어떤 그런 합이 뭐 제주대 같이 이제 뭐 합이 뭐 한 12에 14에서 뭐 12로 이제 그렇게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4에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건 좀 더 높이 올라간 경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합이 이제 조금 그 더
떨어졌느냐, 올랐느냐, 예, 그런 부분들도 예, 한번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개 교대 이제 그 21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대학의 이제 공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그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그 모집 인원이 이제 323명을 했을 때, 충원 인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원 인원들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충원율이 얼마나 많았냐, 적었냐도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 지원을 할 때 약간 좀 성적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충원율이 좀 많은 대학과 충원율이 적은 대학을 또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내가 나중에 그 최초 합격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 어떤 뭐 그 추합이 돌아가지고 예, 뭐 추가 모집,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으니까 그 충원 인원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 교과 성적을 뭐 50% 컷으로 뭐 70% 컷으로 최고점으로 잡았을 때 성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만 잡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성적의 차이는 약간 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내가 한 요 정도는 좀 돼야지 좀 지원을 했을 때 그래도 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뭐 입시 자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제 좀 입시 결과를 한번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전적으로 여기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예,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학년도 이제 교대 수시 전체 경쟁률을 보면 그러니까 21학년도하고 22학년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수시의 경쟁률이 좀 전년도,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 인원이 그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인교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그 5대1 정도였는데 재작년에는 한 3.88대 1 정도. 그 다음에 공주교대 같은 경우도 5.7대1, 4.46대 1.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이것도 좀 뭔가를 좀 보여주는 거냐면, 약간 좀 뭐 입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그 우스갯소리로 뭐 퐁당퐁당 그 전략이 이제 뭐 그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재작년에 그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낮아졌을 때, 그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야, 경쟁률이 낮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원을 해도 내가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는 좀 경쟁률이 높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경쟁률을 보다 보면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괜히 또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괜히 내가 또 지원을 해봤자 괜히 안 될 것 같구나 해가지고 또 지원을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경쟁률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가 그 수시던 정시를 지원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내 좋은 성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그 마지막까지 경쟁률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것도 약간은 뭐 틈새 아닌 틈새라고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22학년도 전년도에 이제 그 교대 면접 평가 방법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모든 대학들이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지적 역량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직관,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년도 같은 경우 개인 면접으로 했을 때 15분 이내로 이제 면접을 받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이제 자기네 그 대학의 자체 개발 면접 문항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평가 항목은 교직관, 문제 해결 능력, 잠재 능력. 그다음에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평가 항목은 공주교대는 그 지적 역량이라든지 인성 역량, 교직 역량, 교직감 및 교양, 표현력, 태도. 예,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주교대도 교직적성,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인성. 그 다음에 대구교대도 인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및 인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해서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자라나는 새싹들을 잘 이제 그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그 교육관 이제 그게 무조건 이제 그 잠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바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인성이 이제 바른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학업 역량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이 학교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기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좀 차지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교대 같은 경우도 의사소통 능력, 조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사양 인재를 뽑는 이제 그 면접과 그 다음에 사양 인재를 제외한 다른 면접에 대한 것들이 약간은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도 한번 이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쪽에 더 자신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교대 같은 경우도 뭐 주로 이제 그 평가 방법이 그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초등교사의 어떤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업 적성, 일반 교양, 뭐 교직 적성, 뭐 그다음에 우수 교사로서의 잠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교대를 지원한 학생이라고 하면 분명히 아마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 1학년 때부터 어떤 이제 뭐 교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초등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아마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어떤 서류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 같은 경우도 그 평가 항목을 뭐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자질, 전문성 및 뭐 발전 가능성, 뭐 그리고 또 청주교대는 뭐 교직 인정성을 한 40%, 그다음에 창의적 탐구 능력을 20%, 변화 리더십을 20%, 의사소통 능력을 2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교직 인적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요즘에는 좀 인성이라든지 어떤 뭐 교육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다음에 뭐 제주대, 한국교원대 거의 모든 평가 항목들이 거의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맞게끔 다 그 맞춰졌으니까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등교육과는 그 과가 하나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초등교육과에 들어가서도 그 심화 과정에 관련된 학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과학교육과, 뭐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미술교육과, 뭐 수학교육과, 뭐 초등사회교육과, 뭐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많은 과들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초등교육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 들어가서도 내가 어떤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그 심화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경인교대의 어떤 심화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총 14개의 학과가 이제 그 두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그 교육대학교는 유능한 초등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대학이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모든 학생의 전공은 그 초등교육학이지만, 그 다음에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과정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개개인의 어떤 소질과 적성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 그 대학들마다 그런 어떤 그런 심화 과정 학습 학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맞는 쪽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그 심화 학과, 심화 과정 요것들을 좀 잘 탐구를 해보라고 먼저 그 입학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조금 그 적어놔 봤는데요.
특히 이제 뭐 경인교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개 이제 학과를 이제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윤리교육과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국어교육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해서 그 자질을 더 높게 올려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회과학교육과, 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더 이제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자질을 더 빨리 개발을 해서 그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이제 심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생활과학교육과, 뭐 컴퓨터교육과, 뭐 교육학과, 그 다음에 특수통합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4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다 똑같으냐? 그건 아니고요. 대학마다 약간은 이제 그 설치대학이 뭐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인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예로 이제 했는데, 뭐 아까 본 것처럼 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과가 있지만 또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뭐 실과교육이라는 또 그런 과가 또 이제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이런 정도의 그 설치 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을 진학을 해서 뭐 어떤 석사 학위를 따는다 하면은 거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뭐 국어교육, 뭐 과학교육, 영어교육 외에 뭐 아동건강교육이라든지 뭐 발명교육, 상담심리, 뭐 인권시민 교육 등 다양한 어떤 그런 전공들이 그 더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대학을 무조건 교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교대를 가서라도 내가 과연 이제 어떤 그런 그 교육관과 인성을 갖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을 얼마만큼 이제 좋아하고 이제 사랑하냐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뭘 하면은 더 이제 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이제 좀 검색하고 그다음에 미리 좀 생각해보고 좀 지원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뭐 꼭 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솔직히 뭐 막상 이제 뭐 점수에 맞춰 간다든지 그냥 뭐 괜히 좋을 것 같아 했는데 막상 또 들어가서는 또 이제 그게 또 적성이 잘 안 맞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약간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또 다시 뭐 반수라든지 뭐 재수라든지 아니면 자퇴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사전에 미리 진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꼭 좀 판단을 하고 뭐 꼭 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과라든지 그런 쪽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뭐 여러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보면 그 학기 중에 그 다 그 학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 학교를 좀 이탈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서 좀 지원할 때 고려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약간 이제 그 대학마다 해외 교환 학생 뭐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요거는 뭐 대학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것도 이제 좀 다른 이제 그 사이트에서 약간 좀 참고를 한 건데요. 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뭐 대만, 미국,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일본, 중국, 독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외 뭐 교환 학생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등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대학을 이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인성과 내가 진짜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철모르는 이제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초등학교라는 이제 학교로 이제 들어온 학생들을 얼마만큼 더 잘 그 보살피고 그다음에 또 그 학생의 어떤 그런 그 잠재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초등교육 그 교대를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범대학. 아까 뭐 초등교육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교대라든지 사범대학 똑같이 이제 선생님을 양성하는 이제 기간은 맞지만 약간 이제 조금 세대에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칭으로 우리가 그냥 뭐 사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 대학교의 그 단과 대학의 사범대학이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존재가 되고 있는데 그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정 자격을 채우게 되면은 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특히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그 대학마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꼭 내가 그 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범대학을 나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대학마다도 어떻든 이제 그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과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또 뭐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해서 마찬가지로 그 사범대학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뭐 인성이라든지 교육관이 조금 투철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학교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제 사범대학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수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뭐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형들이 여러 개로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전형을 지원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내가 뭐 강원 지역에 사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지역 인재라든지 이쪽에다가 좀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선발 모집 단위가 뭐 일반 합산으로 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대나 사범대 어떤 특성상 면접 요것들이 거의 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교과 성적 반영 및 뭐 성적 반영을 보면은 그 반영 교과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라든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반영 교과를 주로 이제 교과에서는 그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영 지표는 석차 등급으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 비율을 이제 100%로 이제 가산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아니면 사탐, 과탐에도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뭐 성취도도 A, B, C로 나오고 그다음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주로 이제 성취도와 가산점 제도로 해서 같이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좀 포함을 시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대 이제 사범대학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결과를 보게 되면 뭐 모집 인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대 같은 경우는 한 과로 이제 통합을 해서 뽑다 보니까 뭐 인원이 막 뭐 300명, 뭐 200명 이렇게 되지만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과별로 다 그 하나씩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모집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작년 이제 21학년도를 보면은 뭐 가정교육과에서는 뭐 4명을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학과는 3명, 국어교육과는 6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그렇게 뭐 많지는 이제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요즘에 또 그 뭐 아무리 이제 뭐 그 학교 생활이 힘들다 뭐 하다 뭐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뭐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뭐 인기 직종, 뭐 인기 직업, 뭐지 뭐 그렇게 좀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좀 인원이 적더라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또 이것도 보면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과가 많이 이제 그 돼 있는 과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뭐 교육학과라든지 그러니까 뭐 과가 그런 거에 관련된 게 하나나 뭐 2개, 3개 정도만 개설이 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또 잘 확인을 하고 좀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면 이제 과가 일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난 또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는 과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요 정도 학과에만
지원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대 같은 경우도 뭐 KU 자기 추천이라든지 사회통합, 뭐 특성화 고교 졸업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형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 이제 사범대학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지역 거점 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과가 좀 많습니다. 모집 단위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과가 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뭐 윤리교육 해가지고 지구과학,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문과, 이과에 대한 과들이 많이 이제 좀 존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교과 성적이라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반영 방법이 어떤지 이거를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꼭 뭐라 그랬죠?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북대 사범대학의 그 전형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요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충원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인원이 적은 뭐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아무래도 이제 또 학생들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는 충원률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 요건 이제 뭐 농어촌 전형.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일반 전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그 사회배려자라든지 기회균형이라든지 뭐 농어촌이라든지 약간 좀 특수한 전형들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이제 사범대학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방에 있는 이제 그런 뭐 특히 이제 국립대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이 그 어떤 과가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 경상국립대학은 교과 성적 반영 및 과목이라든지 성적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대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수시를 지원을 할 때는요, 교과 전형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뭐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뭐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 환산 등급 컷이 뭐 2.8이다, 뭐 2.4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과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그런 이제 그런 환산 방법이라든지 또 만점 기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 쪽으로 이제 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나의 성적, 뭐 어떤 석차 등급이라든지 그거를 다 넣어서 그 하나씩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똑같이 뭐 2.8이라 그래서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산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시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 모집단이 학교 추천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뭐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과가 많은 학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 인원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그 사범 쪽 한번 고려대도 한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지원한 학생들의 그 성적대가 상당히 조금 높다.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학업부 수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좀 학종이니까 약간 좀 교과와 학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화면을 보셔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도 이제 사범대학을 이제 있어서 뽑는데 여기도 뭐 교육학과라든지 국어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수학교육, 가정교육 여기도 좀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대다 보니까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경쟁률이 좀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도 이제 사범대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학생부 교과냐, 지역 인재냐, 아니면 뭐 농어촌 전형이냐,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이냐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전형이 모집 단위가 크고 약간 이제 좀 어떤 특성화 전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집 단위가 좀 작다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걸 좀 눈여겨 보시고 좀 지원 전략을 세우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전형별로 봤을 때 뭐 학종도, 그러니까 뭐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다.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의 이제 뭐 평균적으로 점수대가 한 2점 초반대, 예, 그 정도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지만이 좀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합격률도 조금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대 당연히 이제 뭐 서울대도 사범대학이 존재를 하죠. 예, 여기도 뭐 문과 쪽 그 계열과 또 이과 쪽 계열, 예, 상당히 이제 많은 과들이 되어 있고 또 체육교육과도 같이 이제 또 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범대학이 있는데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예, 이렇게 그 4개 과로 이제 좀 나눠져서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문과 쪽은 이제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서, 그다음에 또 뭐 이과나 공대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서 하는데요. 특히 이제 유일하게 그 수학 교육이 이과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 사범대학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수학 교육은 수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배운다.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도 사범대학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반영 뭐 교과목이라든지 성적 반영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주로 이제 그 여학교다 보니까 여대다 보니까 주로 이제 특히 이제 좀 여학생이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뭐 교육학과라든지 사회교육과라든지 윤리교육, 한문교육, 유아교육, 이런 과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일반적인 대학과 또 여대에서의 이제 그 과가 개설되는 것들이 또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좀 재밌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학종으로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교과로도 선발을 한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학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는 이제 과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세종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학과 하나만 이제 좀 존재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예,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로 예, 교육학과만 예,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여대도 상당히 이제 좀 과가 많을 것 같지만 예, 숙명여대는 예, 교육학부 하나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사범대학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냥 교육학부 하나만 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뭐 꼭 사범대학 범주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그 사범 계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뭐 여기는 이제 솔직히 조금 뭐 숙명여대랑 약간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여기는 뭐 이과 쪽에 대한 이제 학과, 그다음에 또 문과 쪽에 대한 학과, 이제 그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좀 공존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교육학과, 유아교육부터 초등학교, 초등교육과도,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이화여대는 이제 그 사립대이면서도 초등교육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교육과도 사범대학 범주에 넣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약간 좀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점수대의 어떤 그런 평균이라든지 그런 점수들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학종으로도 이제 좀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보니까 아까도 이제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지원을 할 때는 과연 이제 그 내가 지원하는 그 전형이 그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을 하느냐, 반영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만약에 수능을 못 봤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서류와 좋은 어떤 그런 뭐 교과 성적이 있어도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뭐 우리가 무조건 그 수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 최저학력 기준이 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수능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수능은 어쨌든 우리가 올해 수능이 11월 17일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때까지는 끝까지 안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수능에도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학생이 조금 되어 줘야 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 뭐 이화여대 그 사범대학의 그 학종에서 미래인재 전형의 그 과들의 어떤 뭐 경쟁률이라든지 충원 인원이라든지 좀 그다음에 최종 뭐 등록 한산 등급 컷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컷은 무조건 딱 여기에만 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 같은 경우도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유아교육과,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이렇게 좀 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는데 인원은 상당히 조금 뭐 많지는 않죠. 대신 이제 뭐 교육학과라든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범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충원율이 좀 상당히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 같은 경우도 뭐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그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니까 내가 이제 교과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학종으로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외국어대학.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한국외국어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다 뭐 그냥 그 언어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범대학이 없는 학생, 그러니까 사범대학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한국외대도 사범대학 교육과가 그 존재를 하고 있다.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학구장 추천 전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외대 같은 경우는 뭐 좀 특징이 뭐냐면 그 교과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요. 웬만한 학교들은 무슨 뭐 어떤 뭐 Z 점수를 반영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해서 뭐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뭐 몇 점, 1000점 만점에 뭐 몇 점으로 이제 정량 계산을 하는데, 그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요, 그 반영 지표가 그 뭐 원점수와 석차 등급 요 두 가지를 갖고 반영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은 그 석차 등급이 뭐 1등급이다. 그러면 뭐 270점 만점에 270점을 주고요. 뭐 2등급이면 그거보다 점수가 좀 깎이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점수가 또 90점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270점 만점에 270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원점수가 85점인데 석차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석차 등급이 좋은 1등급을 갖고 만점 처리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학생은 뭐 국어가 원점수가 95점인데 석차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 또 그 원점수가 좋은 원점수를 갖고 만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좀 뭔가 좀 그 점수대가 내신대가 상당히 좀 높게 보이는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하나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나 석차 등급 두 개를 갖고 제일 좋은 걸로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 그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도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과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영어 교육과도 있죠. 프랑스어 교육과, 독일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 중국어 교육과. 그래서 그 외대도 사범대가
존재한다는 거 꼭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은 뭐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과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교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해서 이제 그런 전형의 그 점수가 그 일괄합산이다 보니까 뭐 면접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면 21년도에도 거의 최고점이 1000점 만점에 1000점, 거의 다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다 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교과 성적이 좀 월등히 조금 뛰어난 학생이 좀 지원을 해야지만이 조금 이제 합격률이 높은데, 근데 이제 또 보면은 그 충원 인원도 결국은 또 인원에 비해서 거의 한 뭐 40%, 그러니까 뭐 40%, 그러니까 뭐 한 4배, 5배 정도가 또 붙었다가 또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큼은 성적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학생부 그 종합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또 아무래도 이제 좀 학종하고 그 다음에 또 교과를 보면은 그 환산 등급의 점수대가 확연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좀 지원 전략에 그 맞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익대학교 사범대학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학교장 추천 전형과 고교 우수자 전형, 뭐 농어촌 학생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좀 많이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교육학과 한 5개 학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충원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뭐 여러 어떤 그런 사범대학이 있지만 또 홍익대 사범도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좀 선호하는 이제 그 대학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충원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학종, 학종도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다른 이제 그런 대학의 뭐 교과라든지 학종보다는 좀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해 두시고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뭐 교대와 그다음 사범대학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뭐 2개 다 똑같이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인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교대나 사범대학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소에 그 학습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의 그 어떤 진행되는 어떤 다양한 활동,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이제 그런 진로 활동에 대해서 많이 좀 탐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이 아무래도 좀 합격률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 뭐 고3 학생들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사범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중학생들도 이런 점들을 좀 잘 상기해서 내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좀 좋은 지원 전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그렇게 좀 뭐 모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개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은 솔직히 조금 더 이제 그 6월 모평을 끝나고 나서 그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또 대학 요강들이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정확하게 완비가 된다 그러면 하나씩 내가 지원 대학을 선택하고 요강을 읽어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해서 올해 그 9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수시 지원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